자주 만나면 재기 들잖아요. 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모처럼 같이 만나기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백운밸리의 하자 문제 이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많이 대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가 작년 하반기 때 시장으로 취임하고 있다가 오늘 많이 있어서 이거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그 좀 하다가 그냥 이 담당자 바뀌니까 흐지부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각 단지별로 이렇게 다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성해서 이 조치 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 주차장이 에폭시 한번 뭐 저도 지금 일하는 살고 있는데 한번 이제 보수를 했는데 지금도 좀 부실한 부분들 다시 보수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우리 아파트의 일백의 도색 하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 촌스럽게 돼가지고 다시 도색을 했어요. 도색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디자인이 옛날 것보다는 훨씬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분 이렇게 탈락하고 이제 하자가 난 부분들 다시 이제 하는 문제. 그리고 뭐 하단에 이제 뭐 이 보강토하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각 단지별로 추진 일정이 좀 틀린데 11월 달까지 해서 전부 다 일단 또 다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각 세대별로 또 하자들은 또 다 받아가지고 이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번 받아보니까는 이제 각 세대별 하자 이제 보수 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는 3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효소행에서는 우리 이제 책임 아니다 하면서 이제 피해는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 하자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에이스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능해 줄 수 있으면 해달라라고 좀 요구를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는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하자 문제가 어떤 보면 입주 초기 때부터 계속 우리 주민들의 스트레스고 저도 이단지에 들어가지고 게임 보니까 바닥이 막 들떠가지고 이 에이스에다가 이 신청을 했는데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3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러다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 화를 내고 막 운동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와서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또 듣던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례 외쳐가지고 한정을 했는데 그런 문제도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더 이렇게 신경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백원 이제 중앙로에 이 가로수들 벚나무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그 조그만 나무들 심어놓고 보니까 죽어버린 것도 많고 벌써 몇 년이 3년 이상이 지났는데 완전히 뭐 큰 게 뭐 거의 뭐 너무 고작도 높고 그래가지고 금년 상반기 때 2차적으로 한번 쫙 했어요. 쫙 보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보수를 할 때 기아임은 그렇게 옛날처럼 조그만 거지 말고 좀 두꺼운 거 그걸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원래 이제 15cm, 직경 15cm를 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벚나무가 모든 가로수에 벚나무를 하다 보니까 벚나무 품질 현상이 있어가지고 15전짜리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12cm에서 14cm 정도 되는 걸로 하는데 그게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린대요. 그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또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원래 이제 계획 설계적보다도 그래서 3단지 이쪽 앞쪽까지는 다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번 한 10월 20일 넘어서부터 해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1월 한 10일까지 그 이내에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 중앙에 다 심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백운로 타임빌라스 가는 길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IC에서부터 타임빌라스까지 또 가는데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참 이게 쪼잔한 그 나무들이 다 이렇게 막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다 갈아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50주 정도를 새롭게 다시 다 이제 보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천 이제 보수공사도 작년 8월 달에 이 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제 우리 하천뿐만 아니라 하기천, 왕곡천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천들이 크게 이 망신을 당했어요. 우리 시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받고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받잖아요. 100년, 뭐 110년 만에 큰 폭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별 재난 지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았어요. 국민들이 막 노력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 40억 원 정도의 이제 이 국비를 지원받고 우리 시비도 한 10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수 공사를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 대구밸리 내 4개 하천이 있어요. 4개 하천. 이 3단지 그 앞에 4단지, 5단지 사이에 있는 그 하천이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발하천이고 저 옆에 골드크레스부터 내려오는 게 이 북골천, 북골천이고 밑등골천, 오령계천이 있는데 4개 하천을 전부 다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이번에 발하천을 갖다가 이제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 교량 밑에다가 저희들이 자연석으로 계단석을 설치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아주 주민들에게 너무 큰 호응을 받아가지고 그쪽이 이제 바람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굉장히 시원하고 그리고 이 특히 더운 날에는 주민들이 나와서 얘들하고 같이 물장난 치고 막 하면서 명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단석 있는 좋은 이제 이렇게 이 보수 공사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도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발악천에 좀 밑에 내려가면은 아직 이 교량 밑에 보수가 안 된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저희 북골천도 그렇고 그런 데를 이 추가적으로 다 이렇게 보수 공사를 다 해서 금년까지 해가지고 하천은 이 벽원병이 있는 4개 하천들은 전부 다 완벽하니 복공사 다 끝내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폭우가 쏟아져도 더 이상 이렇게 이 피해가 없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백원호수 변에 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생태 탐방로 데크길이 제가 2018년 시장 이제 그만둘 무렵에 해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일부 구간이 한 500m 정도가 이 복구가 사유지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있어야 되는데 4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것을 이번에 제가 다시 시장이 돼가지고 그것부터 연결 다 해가지고 그쪽은 이제 다 연결했고 그리고 그 옆에 백운밸리의 흑선지 복구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원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우왕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들 하고 있는데 고천지구 사업 그다음에 저쪽에 오람지구 사업, 촛병지구 사업, 그다음 청계 이지구 사업 이런 사업할 때 그린벨트를 훼손했으니까는 10%의 해수지 복구 사업을 이쪽 백운호수에서 다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을 좀 더 단계적으로 더 걸리겠지만은 일단은 장안지구하고 백원지구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까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쪽에다가는 지금 크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백운밸리 해수지 복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변공원도 만들고 공연장을 만들고 수변공연장 만들고 다목적 광장을 만들고 그 옆에다가 축구장도 만들고 그 옆에다가 야생화 단지도 만들고 해서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지금 이제 위치는 확정되지 않는데 분수쇼를 할 수 있도록 그 돈도 한 100억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이제 바꾸느냐가 지금 과제인데 그것도 가능한 최대한 돈이 확보되는 대로 분수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타임빌라스 바로 건너편에 장안지구 저쪽에 고고의 장안지구 해수지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 준공 있는데 보니까 설계가 강조 설계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비가 한번 쏟아지니까는 물이 안 빠지고 막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수 공사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 개방해놨고 그대로도 계속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수 공사를 밑바닥에 있는 걸 전면적으로 3억 5천 들여가지고 배수 공사를 다시 다 새롭게 하고 거기에 이제 무민파크 이 핀란드 유명한 캐릭터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민 캐릭터를 이제 소재로 한 의왕 무민파크를 조성을 하는데 이제 그 사업이 10월 말까지 되면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 만들었고 가운데 커다란 지구본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미디어 아트 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개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그것을 빛을 갖다 쌓아주면은 거기에 무민 가족들의 이제 그런 것들도 막 나오고 우리 우왕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조경수도 더 보완하고 그 다음에 무민 캐릭터도 더 보완하고 그래서 10월 말까지 다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그 공원을 더 조성을 해가지고 백원호수 공원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이제 명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황토길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허인리 숲속마을에 황토길을 하나 이제 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완전히 삼각 예상외로 크게 들쳐가지고 시민들이 그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거의 매일 500명에서 1000명 정도 그 이용하니까 그 옆에 있는 5단지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제발 좀 더 이렇게 들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저녁에 얘도 이제 그럴 수 있도록 이빛 전용도 해달라고 그러고 새벽에 그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주민들 난리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화장실도 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한 게 그러면은 우리 우왕시의 모든 동네에다가 1개 이상씩의 황토길이라든가 맨발 걷는 길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저희는 쭉 수조사 하고 있고 지금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당장 우리 백운밸리 주민들은 가라산 인도길 있잖아요. 인도길, 가라산 둘레길 그게 맨발 걷기 코스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거기는 황토길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고 황토길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나무 숲 사이로 그늘이 딱 져가지고 그런 데에다 황토길 해야 됩니다. 햇빛이 찌면은 이 황토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황토길은 처음에 조성하는 건 쉬운데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비가 오면은 그걸 다시 비닐 끄적 같은 거 씌워놔야 되고 또 겨울철에 눈 오고 그러면은 또 코디 씌워가지고 잠시 휴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 길은 그냥 맨발 걷기 하는데 이제 이 바닥에 이제 돌멩이들이 굵직굵직한 것도 많고 해서 그건 좀 더 다듬어야 되겠더라고요. 마사토리에서 쫙 밀고 이제 평평을 이제 다듬어가지고 거기는 길도 길어가지고 총 한 3.5km인데 한 2km 정도는 그걸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은 4km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6,000보 정도를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시간까지 되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좋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쪽 길은 황토길이 아닌 맨발 걷는 길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잘 조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백운밸리 주민들이 가까이서 이렇게 황토길을 할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백운호수 교회 그 뒤쪽에도 조그만 이제 나무 숲들 막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한 150m 보완이 되는데 약간 짧은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민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일단은 가까이에 또 인강 있으면은 주택가 있으면 막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고 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살펴보고 저쪽에 무민파크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 산도 혹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 롯데몰 지금 이관 이렇게 타임밸런스 그 옆에 이제 별관 이관을 갖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공사가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런데 당초에는 내년 3월까지 이것을 리빙관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오염토가 이렇게 발견돼가지고 오염토를 싹 빼내고 막 그거 이제 그런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그 다음에 롯데가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원래는 이제 리빙관 가구단지 뭐 이런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자기들도 확실히 안 쓰는가 봐요. 일단 근본은 이제 그건 정해놨는데 이 안에다가 어떤 것을 집어내야지 우리 주민들도 좋아하고 자기들도 수익 사업으로서 더 좋은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공사 늦어져가지고 2025년 당초보다도 뭐 한 1년 정도는 더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밸리에서 오메기 넘어가는 이제 우리도 이제 그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도로를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백운호수 주변의 그 도로를 당초에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했으면 됐고 이쪽에 타이밍에서 앞선 6차로까지 확장을 했는데 또 터널 만들고 새로 길이 생기면은 또 차들이 막 그쪽으로 몰려요. 그래가지고 옛날보다 더 혼잡해져 버렸어. 길이 더 넓어지면 더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타임빌라스가 주말에는 또 굉장히 또 혼잡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건 또 이제 이 소통을 또 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2 저쪽 옛날 사랑이미로 앞쪽에 의료2를 지금 이제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서 그쪽으로 조금 더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백운밸리가 서울 강남 방향 가는 것은 금방 가보니까 이렇게 교통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수원 가는 방향으로 오면은 이제 뺑 돌아다니면서 한 10분 정도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특히 이제 주택 시간대는 또 많이 막히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이 수원 방향의 IC를 만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아마 2026년 6월까지 가능하면은 제 임기 내에 이제 하려고 좀 이렇게 서두르고 있어요. 이게 전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뭘 경쟁자 밟고 그 다음에 감정 평가하고 또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하는데 주민들이 그냥 바로 그냥 이 협의를 해주면 모르는데 또 이 제기하고 또 그러면 이제 뭐 경기도 토지수익에 올라가야 되고 또 이 제기하면 중앙토지수익에 올라가야 되고 또 이 제기하면 또 소송해야 되고 그게 한 1년을 걸려 1년을 쓸데없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이제 시간 걸리는 걸 감안해서 2026년 제 6월까지 제 임기 내에 이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오메기 지구 지금도 가면 꿀꿀 가잖아요. 그런 이제 직선으로 터널 뚫어가지고 하늘십도 거쳐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오는 그 도로를 만드는 게 이것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 남은 터널 뚫어야 돼 터널을. 그래서 2027년 한 2월까지나 그런 예상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 한 이제 보상이라는 이런 절차를 좀 빨리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산 휴양림의 캠핑장이 최근에 뭐 이 전망대도 있던 거 없애버리고 그다음 정자도 있던 거 없애버리고 그런데 그게 이 처음에 만든 당시에 이 경기도하고 이제 충분히 협의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뭔가 행정적으로 뭔가 좀 미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 불법이니까 다 치우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치우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대신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통나무 집 지금 이제 통나무로 이제 이렇게 나무라든가 이쪽에다가 해서 이제 그것을 그 휴양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한 50개 정도로 만드는 그 사업 큰 사업인데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산림 이제 휴양림의 이제 그 교육장 이런 것도 보강하고 화장실도 보강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건데 지금 이게 행정 절차 이것도 그림배정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산림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행정 절차가 끝나고 내년 한 3월이나 6월 그때쯤이나 착공을 하면은 내년 말까지는 다 이렇게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쓸데없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수고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 커뮤니센터 내에 이제 강좌를 좀 추가로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좌가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제가 그때 우리 병원 커뮤니센터 내에 원래는 이제 수영장하고 다학교 돌봄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평생 학습센터 이런 것도 몇 개만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 여기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청소년 카페도 만들고 그다음 또 주민들이 특히 우리 3단지라든가 4단지 같은 경우는 탁구장도 없고 그래서 탁구장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탁구장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또 노인네들 또 이 당구장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당구장도 만들어 드리고 도서관도
이게 이제 그 열람실이 없어가지고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도록 열람실도 만들어라고 해서 추가로 열람실도 또 확보를 했고 또 다양한 이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를 했어요. 헬스장도 더 규모를 넓히고 그다음에 뭐 중과 댄스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또 몇 개 만들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면 또 이제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뭐 회장님 전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도시공사에다 가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뭐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 3, 4, 5에 2001번이에요. 우리 시장실이 3, 4, 5에 2001번 우리 소통시장도 왔는데 소통시장한테 이제 뭐 말씀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축제는 이제 그 내용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우리 상관계 관련해서 막 고민도 많고 우리 시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이제 대단히 죄송한데 이 민간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이제 시설을 보수하거나 확장하거나 구조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뭐 제도적으로 뭐 지금 주차구가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좀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제 건축법하고도 관련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바른대로 말씀인데 어려움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 시티 솔루션 사업으로 해서 20억을 지원받고 우리 20억을 갖다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40억 원의 스마트 시티 솔루션 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지가 백원밸리와 백원호수 1호입니다. 1호이 아니라 거기에 백원호수 공원에 뭐 페니시런도 막 놓고 키오스키 정보 단말기도 막 놓고 그 다음에 백원호수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공영 주차장에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도 설치하고 그리고 버스 정장에 스마트 버스 정장 쉘터 그것도 설치를 시범적으로 그거 쉘터 하나 1억씩 그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나는 그거 하나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이거 하나 해주면은 모든 각 동네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내문을 의자 만들어준 거 180개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줬는데 최소한 180개 막 해달라면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해놓으면 거기 안에가 그 쉘터 안에 가면은 이 여름에는 그 냉방 시설로 해서 시원하니 다 이제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다음 겨울철에는 또 온방 시설 되고 그 안에 온갖 페인션 다 들어와요. 엄청 좋죠. 그래서 우리 벽은밸리 안에다가 시범적으로 한 2개인가 뭐 그렇게 이제 검토돼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거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또 회장님은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각 단지에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원래 이제 공영 주차장이 거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시켜볼게요. 혹시 우리 벽은밸리 단지 내에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연결시켜 넣을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좋은 말씀드린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더 한번 더 고민해보고 혹시 이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단지 내에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힘들고 다만 이제 15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는 우리가 지원을 이제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노후된 아파트에 뭐 주차장을 갖다 또 이렇게 보수해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있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주 신규 아파트니까는 그런 사업도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초중 통합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초중 통합학교는 이제 원래 안 될 것을 거의 불가능한 아주 그 신설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전쟁에서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잘랐던 것을 제가 금년 3월달에
인태의 경기도 교육감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요건은 참 힘들지만은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그 땅도 내놓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하겠다. 그래도 안 되냐 하겠더니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래가지고 추진했던 거고 첫 번째 행정 절차로서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60% 이상 전체 학부모 수의 저때 이제 이제 투표율이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때 한 73%인가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70%가 찬성을 했어요. 이제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는 거의 96%가 찬성을 하고 또 반대신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분 12명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1차 요건은 끝났고 그 다음 2차 요건으로서는 100원 PFV, 100원밸리 사업자가 공공기여로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막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200억을 갖다가 이제 받아내도록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준 걸로 했고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공공기여를 승인을 해주면 되는데 그 국토부가 요구하는데 그게 승인이 되면은 바람으로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 2월달에 경기도의 자체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게 이제 통과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내년 2월달까지 자체 심사 때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좀 빠졌는데 그것 다 맞춰서 보면은 2026년 3월달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됐죠? 네. 네. 자,